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6월 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1%의 상승이 나왔었고 동시호까지 조금은 크게 빠진 것이 이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휴일을 앞두고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 그나마 더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0.6% 가까운 상승이 있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었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저 PBR 관련주들 이쪽이 그나마 조금 부진했었고 그 외 반도체라든지 또 2차원지 관련주들 그리고 자동차까지 대부분의 업종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등이 있었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들 이쪽을 제외하면 코스닥은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어제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6천원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이틀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떠올려 본다면 최근의 매수에는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네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의 4천원 가까운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것도 최근에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이어졌잖아요. 하지만 이틀 전에 한번 순매수가 들어왔고 어제는 소폭의 순매도만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크게 매수가 들어왔다. 이 점은 6월 들어 수급이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자, 하이닉스는 오늘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오후장에 많이 만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미약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에너지솔루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전체적으로 2차원지 쪽으로 많은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지 이틀 뒤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S일렉트릭, LS,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일단 독보적으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LS일렉트릭을 두 번째로 많이 매수했잖아요. 삼성전자를 거의 10배 이상 많이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또 기관은 셀트리온, LG화학, HL만도,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어요. 나스닥은 플러스 0.17%, S&P 500도 0.15%, 그리고 다우지수도 0.3%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만 어제 0.7% 낙폭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대만 증시는 0.5%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증시는 0.3%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시면 각 지수마다 등락이 차이는 있지만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안에서도 코스피가 가장 흐름이 좋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오늘 삼성전자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자, 지금 엔비디아의 젠스당 CEO가 대만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간회에서 삼성전자 HBM 인증 절차에 대해서 여전히 진행 중이고 테스트에 대해서 실패한 적이 없다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인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 자체는 솔직히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지금 이쪽 업계가 굉장히 수요가 타이트하죠. 그런 수요적인 부분도 충족을 시킬 수가 있고 또 고객사를 다변화시킴에 따라서 그에 따른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것은 저는 시간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그동안 하이닉스의 강한 상승이 있었던 만큼 추후에 3분기라든지 4분기쯤에 삼성전자 HBM이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면 하이닉스의 수급이 삼성전자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의 시장 흐름이라든지 오늘 오전장의 시장 흐름을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이 나오니까 또 반대로 하이닉스는 급락이 나왔었죠.
원래라면 두 종목이 공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도체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만큼은 더 많은 기대감이 하이닉스로 향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삼성전자 HBM 테스트 통과 소식이 나온다면 그때는 두 종목 간의 반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는데 저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삼성 HBM이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 있죠. 머지않아서 진행 중을 넘어서 통과가 되었다, 이런 코멘트도 충분히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돼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어쩌면 매수 타이밍이 한 발 늦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말씀드렸고, 이런 내용들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갭 상승과 함께 그 시초가를 뛰어넘지 못하고 갭을 계속 메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은 과거부터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었던 만큼 갭을 띄우고 올라가는 것도 거의 드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HBM 테스트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는 코멘트가 있었죠. 그게 언제쯤에 통과가 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선제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해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주봉이에요. 이 추세 라인 있죠. 자,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더라도 지금 구간은 매도 시점이 아니고 철저하게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추세 하단 구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올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정말로 반등이 나온다면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직전 고점을 다 뚫어주었죠. 자,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찐 반등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정말로 반등이 나온다면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꽤나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HBM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 종목의 시세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를 많이 올렸었던 그 세력들 있잖아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 세력들이 충분히 삼성전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삼성전자 HBM 테스트 통과가 본격적인 하이닉스의 끝이라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살아있다면 그 테스트 통과 소식을 통해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조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는 그때부터 두 종목이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때문에 6월부터는 다시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관심 있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다소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지표를 확인해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몇 개의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이번에 고용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 그게 종합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코인이 8천만원까지 급락을 했었다면 지금 다시 보니까 9,800만원까지, 어느새 1억 근처까지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더라도 지금은 중립적인 의견이 맞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 지난 4, 5월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확신을 가지려면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지표를 확인해 보시고요. 또 오늘 밤에는 서비스업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전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3일 동안에 크게 주가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원전 수출 기대감도 있고, 또 미국에서 SMR 기자재 수주 공시가 나왔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AI 산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 대안으로서 원전 쪽이 핵심 전력 수급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최근 상승의 기대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동안에 동해안에 석유와 가스가 다량으로 매장이 되어 있다는 이런 이슈가 나왔고,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잘 나가던 원전 관련주가 며칠 사이에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3일 동안의 주가 변동을 보면 거의 12%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한전산업도 마찬가지로 요 며칠 동안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조금 전 그 이슈가 한몫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나아가는 방향성을 본다면 원전 생태계는 비중 축소보다는 비중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시추 탐사 이슈가 나왔고, 그 때문에 만약에 주가에 급락이 나왔다면 저는 지금 급락 시점이 오히려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 그리고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근거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반도체 쪽, 특히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과 함께 6월 첫째 주의 시장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내일 공휴일을 지나고 금요일까지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